자, 이어서 유선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장 시황까지는 안 봐도 되니까요. 오늘 휴장이라서 유선암과 함께 오늘 챙겨볼 만한 주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우, 머리 깔끔하게 하셨네요. 아유, 주말 동안 아주 좀 머리 좀 다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염도 좀 다듬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아, 혹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서 머리 깎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여기서는 일단 팁을 포함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팁을 제외하고는 40불 정도 들어가는데, 팁까지 포함해서 이제 머리 감겨주시는 분까지 팁을 드려야 되니까, 한 50불 정도 보통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5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만 5천 원인데? 네, 뭐, 미국이다 보니까 조금 물가가 확실히 좀 비싸지 않은가 하는 감이 좀 있긴 아, 있는데, 머리 한 번 깎는데 6만 5천 원을 드린다고요? 비싸긴 비싸네요. 아우, 알겠습니다. 역시 미국의 서비스 물가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스케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스케줄은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은 일단 준틴스라는 이제 미국의 연방 공휴일 중 하나죠.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에 이제 연방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서 사실 쉬게 되는데 이게 노예제가 마지막으로 끝난 날이야.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라 오늘은 나스닥이 휴장을 하고요. 오늘 그것 말고도 사실 중국 쪽에서 좀 중요한 스케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LPR 레이트라고 해서 최근에 중국이 단기 금리 그리고 중장기 금리를 계속해서 조정해 오면서 부양책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 관련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세 개 중 가장 중요하게 될 기준금리에 대한 부양책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 시선이 좀 쏠려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라도 이렇게 지금 선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부양책이 안 나오게 될 경우 주식시장이 크게 중국 쪽 주식들이 크게 하락할 수 있으므로 좀 여러모로 디테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스케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주요 스케줄은 대부분들이 연설과 그리고 증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화요일은 블라드와 윌리엄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메스터와 파월의 증언, 특히 이번에 파월의 증언에 관련해서 동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금 많은 의원들이 좀 질문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한번 봐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TMF나 TLT 같은 채권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최근 들어서 순매수 1위가 제가 알기로는 TMF로 알고 있는데 그 TMF라는 종목 자체가 사실 팔로우하고 있는 종목이 10년물이 아닙니다. 20년물을 추적하는데 그 20년물에 대한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채권 입찰이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험만 연준위원, 그리고 주택 판매 건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택 판매 건수는 최근 들어서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할 때 최저점을 찍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목해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나머지 블라드와 보스틱과 메스터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결론적으로 아주 크게 시장에 변수가 엄청날 만한 그런 이벤트는 거의 없다고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이 결론적으로 모두가 이번에 안에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발표를 거의 했던 만큼 점도표 내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연준 위원들이 말이 그리고 특히 최근에 비둘기였던 사람들 위원들의 말도 한번 좀 경청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날짜 꼭꼭 챙기시면서 특히 블러드 위원이 가장 빨리 있으니까요. 또 매파적인 발언 잘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멘트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바로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예정에 없던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 이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실상 중국에 가면서 원래 친강 외교장관만 만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 만나게 되면서 그래도 미중 관계에 관해서 좀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발표도 굉장히 건설적인 대화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블링컨 쪽에서도 굉장히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아무래도 약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과 그렇게 시진핑 주석이 만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좀 더 높은 위치에 위치한 인물들이 사실상 만날 타이가 그리고 아마 이걸 통해서 직통 라인이 다시 또 개설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중국 쪽 주식에는 아마 호재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경색되어 있었던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좀 풀릴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사실 만약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외무장관만 만나고 갔으면 좀 오래 걸리겠구나 싶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서서 직접 만나겠다고 하니까 이거 뭔가 조짐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원래는 여러 가지 뉴스들에서 나오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상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으면 외교적 타이가 안정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예상되지도 않았고 사실 원래는 이 회담을 통해서 커다란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일단은 저게 쇼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저런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 텐데요. 캐나다의 생산자 물가지수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캐나다가 여러모로 미국의 선행지표라고 많이 나오는 만큼 특히 캐나다 쪽에서는 이번에도 금리를 깜짝스럽게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움직임과는 좀 다르게 아니면 그런 움직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일단 한 달 기준으로 1%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커다랗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 미국 쪽 생산자 물가 지수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던 만큼 아마 다음 달 미국 물가 지수 완벽하게 반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생산의 흐름 정도 자체는 아무래도 캐나다 쪽을 따라갈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저렇게 캐나다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온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어느 정도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캐나다도 워낙 원자재를 수출을 잘 하는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 캐나다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감소해 버렸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 부분은 참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뉴스는 그러니까 JP 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경고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JP 모건 같은 경우는 오늘자로 나온 뉴스인데요. 오늘 여러모로 성장주 관련해서 너무나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채권이나 안전자산보다 훨씬 더 높은 값어치를 평가를 받는데 이런 부분들이 슬슬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주 쪽에 조금 경고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사실 하트넷 애널리스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가 원래 이분이 베어 쪽으로 저번에 곰 쪽으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자신이 틀렸었다. 1분기 동안 틀렸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은 일단은 미국이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게 상승장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믿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곧 빅 콜랩스 아마도 커다란 무너짐이 있을 것 같다라고 금요일 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JP 모건에서도 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래 우리가 1분기 틀린 건 인정하는데 지금 또 너무 비싸다. 이 얘기네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음. JP모건 같은 경우는 막 주식시장이 무너진다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금 당장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특히 아무래도 빅테크라고 하죠. 빅테크주 기술주들 위주로 너무나 많이 가격 설정이 너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너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워렌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일본의 5대 상사 지분을 추가로 담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된 뉴스인데, 한 4시간 정도 전에 나온 뉴스인데,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가 5대 상사에 대한, 일본에 대한 지분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일본의 역할이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져 가는 만큼, 아무래도 일본 쪽 중국을 탈출해서 일본 쪽에 투자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주 그러면은 버블 쪽을 넘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쪽에 역할이 좀 강력해져 간다라는 느낌을 듣고 특히 이번에 YCC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YCC가 어느 순간 지금 일단 해제가 되는 날에는 엔화까지 같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아무래도 여러 모두 투자에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일본 5대 상사의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볼 거는 플로리다의 집값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사실상 4월 이후로 집값이 소폭 하락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집값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오듯이 조금씩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가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상 조금 더 따뜻한 온도를 즐길 수 있고 세금에 관련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플로리다 쪽으로 이주를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고 이주민들로 인해서 많은 집값의 상승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크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특히 주택에 대한 보험료가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4배 가까이 내야 되는 현상이 갑작스럽게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보험료와 집값에 대한 부담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그리고 특히 리턴 투 오피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행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의 움직임이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로리다가 어떤 지역이었던 거예요? 주택 가격이 아주 기승을 부렸던 지역이 플로리다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코로나 동안에 이제 따뜻한 온도를 좀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세금을 조금 적게 내고 싶어 하시던 분들이 사실상 집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집에서 일하는데 세금도 적게 내고 따뜻한 곳으로 가서 조금 더 온도도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플로리다 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슬슬 주춤하는 모습이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최근에 아노이저 부시 인베브라고 하는 기업이죠. 버드와이저를 생산한 기업. 이 기업의 주가 움직임도 사람들한테 꽤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버드와이저의 맥주 순위가 이게 좀 많이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버드와이저, 이제 버드라이트나 버드와이저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국민 맥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1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차지했던 맥주 브랜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최근에 있었던,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이번에 그 트랜스젠더 틱톡 팔로워 중에, 이제 틱톡커 중에 멀바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에게 사실상 버드와이저 회사에서 협찬을 제공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 엔하이저 부시 회사에 버드와이저의 회사에 조금 대부분이 손님들이 사실상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사람들의 반심이라고 하나요? 조금 안 좋은 의견을 좀 얻게 돼가지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 매출의 하락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최근에 있었던 미국 내 있었던 여러 틱토커들이나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이 버드와이저에 대한 영상들을 이렇게 바이럴하게 만들어내는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가운데 안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버드라이트와 버드와이저의 판매 순위가 계속해서 내려앉게 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에 오랜만에 모델로에게 1위를 양보하게 되면서 지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 안 좋은 이야기들은 이런 움직임이 고착화될 조짐이 굉장히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바이럴 마케팅 때문에 단기로 끝난다면 참 좋겠지만 최근의 움직임이 또 재미난 건 이 트랜스젠더에게 서포트를 했던 것 자체가 사실상 이게 우리 직원 한 명의 실수였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좀 안정시키려고 했는데요. 또 반대로 그 발언 자체가 진보 쪽에 속한 손님들에게서 반감을 얻는 결과를 얻기도 했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딱 외통수에 도달해 있는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이 버드라이트 하나가 2위에서 2위로 내려왔다고 해서 기업의 실적이 훅 감소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버드라이트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맥주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불매 운동이 사실 유튜브에서 굉장히 바이럴하게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쇼츠라고 하죠. 유튜브 쇼츠를 보게 되면 미국에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십 년 동안 이제 만들어왔던 브랜드를 뭐 내팽개 쳤다라는 식으로 만드는 컨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버드라이트가 그 BUD 버드라는 심볼을 쓰고 있는 아노이저 부시 인베브 회사의 이 브랜드고
또 지금 1위로 올라섰던 모델로라고 하는 거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라고 해서 이제 심볼을 STZ를 쓰고 있는 또 상장사의 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주가에도 약간의 영향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계속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다음 뉴스는 여러 가지 회사별 뉴스를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마이크론 주가가 사실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제대로 뉴스를 다 전달해드리진 못하고, 지금 SEC에 새로운 서류가 제출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정확히 데이터를 일거를 봤는데 일단 매출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중국에서 지금 마이크론의 여러 칩들에 관해서 밴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가 넘는 더블 디짓이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이 갈 것 같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날 장에 반영이 돼서 지금은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지만 이 마이크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사이버 트럭을 뉴질랜드에 배달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다고 발표가 났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난 거는 아니고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겨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차를 이송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고요. 사실상 이 뉴질랜드라는 장소가 이런 겨울 테스트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만큼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흥분해 있는 모습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데이논이라는 요거트 브랜드를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요즘 AI가 어디든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를 활용을 해서 이 데이논이라는 요거트 브랜드가 장까지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장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산균을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요. 인공장기와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서 지금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전통을 104년간 유지되었던 전통을 바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 유선남님 이게 해외에 사시다 보니까 이걸 네이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다농이라고 합니다. 다농. 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다농이에요. 다농. 자, 테슬라가 뉴질랜드에 그 최후의 겨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걸 들어보니까 올 가을에 진짜 사이버 트럭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어닝 좀 중요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페덱스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페덱스 쪽에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페덱스가 발표가 되는 만큼 여러 가지 로지스틱이라고 하죠. 이제 배달 관련한 부분들이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 말고도 위니바고라는 브랜드를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원래 코로나 동안 이제 RV 쪽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캠핑카라고 하죠. 이제 캠핑카 쪽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예약을 하더라도 몇 달 뒤에 받을 정도로 캠핑카가 동이 났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끝나고 지금 당장 이제 레저 쪽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계속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위니바고라는 캠핑카 브랜드를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칼맥스에서 어닝이 발표가 됐는데 이 세 가지가 이번 주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페덱스의 경우에는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항공, 해운, 그다음에 온갖 물류를 다 담당하고 있죠. 육상까지 물류를 담당하고 있어서 페덱스의 실적이 사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덱스의 실적 굉장히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 미국 시장이 개장은 안 하니까 유선남님과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휴일이시죠? 네, 오늘은 일단은 뭐 바이든이 이렇게 휴일로 지정을 해줘서 오늘은 조금 느긋하게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이 뉴스를 준비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유선남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 뭔가 개장 안 하니까 약간 좀 심심하긴 하네요. 저 이렇게 했던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내일은 그 미국 시장 개장과 함께 개장 브리핑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